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간디 BJ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남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음악만 해오다가 군대 전역한 뒤로 음악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겠다 판단하여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 세상에 직업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며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찾아보는데도 끌리는 직업군은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끌리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에 알아보고 경험해 보았지만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여 포기하다 보니 벌써 28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업무가 디자인 업무였지만 13명의 직원 중 저 포함 11명의 여자였고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디자인 전공이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아 불편한 점과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은 그만둔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 걱정되고 답답해서 잠을 매일 못 잡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원래 음악을 하시다가 음악이라는 게 이제 뭐 방송에 활동 못하면 사실 수입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좀 안 맞았고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하시는 업무가 디자인 업무였는데 그 전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디자인 업무 하시기 전에 뭐 중간중간에 경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예, 알고 싶습니다. 사실 남자 입장에 디자인 일이 힘들죠. 안 맞지 이게. 경비 업무와 카페 알바 지문 판넬요.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다고요? 그럼 보안업체 얼마나 했어요? 경비면 보안업체네요. 보안업체. 뭐 에스텍 같은 거네. 경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건물을 지키는 시설 경비가 있고 차량 운전을 하는 출동 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 농협으로 2년 근무. 그러면 그거겠네. 로비 매니저겠네. 로비 매니저. 그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그거 하셨나 보다. 우리가 그 청경찰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 청경찰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로비 매니저. 카페 알바, 지문 판넬. 그나마 제일 오래 한 게 이제 보안 근무네요. 그러면 디자인 일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디자인 일은? 마지막에 하신 게? 칠 7개월요? 그럼 일 그만두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디자인 업무를 그만두신 지. 어제 그만두었어요? 혹시 대학 전공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학 전공. 대학 전공도 이제 음악이에요? 음대? 뭐 실용음악학과 아니면 이제 뭐 성악학과 그쪽입니까? 시족음악 재학 중이라고요? 그 음악으로 성공한다는 게 힘들죠, 맞죠? 음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죠, 요즘에. 특히나 뭐 아이돌이 아닌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경이 들었고
일단은 음악은 취미로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취미로만. 음악으로 밥 해먹겠다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로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절대다수의 음악을 하던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사실상 뭐 음악을 안 할 거면 고졸이 마찬가지. 고졸이 무스펙인데 일단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동기부여를 하는 쪽으로 갈게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뭐냐? 그냥 내 스펙으로 받아주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간단히 잘 들으세요. 나이도 있고 뭐 내가 지금 특별하게 스펙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리면 안 됩니다. 이미 자꾸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의 돈 버는 사람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 적성을 많이 따지는데 특히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서 적성을 많이 따지네요. 예술 쪽에 했던 분들이 보통 적성 찾아가는 일 중에 상당수가 예체능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약간 자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일을 구할 때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내 현실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따지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일에 좀 이런 일을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예체능 쪽이 몰려있지 일반적인 직업군에는 없어요. 예체능 쪽이 유독 적성을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 쪽이잖아. 근데 예체능 쪽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뭐 의차학교 가는 것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가는 직업 중에 괜찮으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스펙으로 뽑아주고 돈 벌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냥 하고 싶은가, 안 해봤던 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사연자분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다. 원래 하고 싶은 게 없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밥벌이가 돼야 됩니다. 밥벌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저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관심 가졌던 게 아닌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솔직한 말로 이제 뭐 스펙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남자로 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유체도 노동을 담보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찾아봐야 돼요. 물론 그런 걸 하라고 하면 내키지 않을 겁니다. 하셔야 돼. 누구는 이거 원해서 했겠습니까? 뭐 평택 고독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노가다 체질이라서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돈 많이 주니까, 여기 스펙 없어도 받아주니까 한 거잖아요. 뭐 택배 상하차에 있는 사람들, 택배 기사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 보면 원래 택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나마 뭐 나이 같은 거 차별 없고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돈 받아갈 수 있고 그런 택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과의 타협이 중요합니다. 자꾸 해왔던 일들만 생각나서 청원경찰 말고 보안업체로 가야 하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비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비업은 뭐 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돈 같은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돈. 혹시 사는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입니까? 경비업은 여러분들 지역이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방에서 경비업 하는 거하고 수도권에서 경비업 하는 거하고 서울하고 달라요. 또 서울에서 이제 경비업체 찾는 거하고 수도권에서 경비업체 찾는 건 달라. 서울은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은 게, 서울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서울은 보안업체 구하는 곳이 병원,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서울은 공장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오래 일하려면 공장 사업장이 좋아. 계약도 이제 오래 가고 이제 근무하기도 낮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좀 지랄 같은 게 많아요. 근무 인원도 꽉 안 차 있고 민원도 많고 또라이도 많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 남자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스펙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를 한번 가지수를 정해보시고 그 중에서 그냥 뭐 넣어보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경비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서울의 경비업이 사실 질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에 일할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파트, 병원, 빌딩 요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경비업체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인원이 빵꾸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인원이 빵꾸 나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땜빵 근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은 모자른데 로테이션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인원들 가지고 그 비는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땜빵 근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로테이션 개판이에요. 나이도 젊잖아요, 사연자분. 뭐 비리는 거 아니죠. 뭐 빚 많고 그런 거 아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요. 사지 멀쩡하면 뭐 남자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많아. 단지 내가 그런 게 중요해요. 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남자들이 그 20대잖아요, 사연자분이. 20대면 사실 직업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질 나이거든. 왜냐, 이런 직업까지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일 하면 결혼 못할 때,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깨야 돼. 그걸 빨리 깨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본인이 뭐 좋은 대학교 나왔고 스펙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자한테 뭔가 잘 보이게 직업을 가진다, 뭐 깔끔한 직업을 한다, 그런 거 내려놔야 돼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좀 더러워도, 뭐 여자들이 싫어해도 뭐 돈 벌 수 있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면 장땡이다.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직업을 볼 때 제가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일단 디자인 업체 지금 그만두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디자인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봐서 알겠지만 보통 디자인 회사들 가보면 오합지졸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조직 중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곳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은 회사는 열악합니다. 본인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보수가 작아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사람 하고 싶은 게 없어. 님만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은 게 없어.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원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뭘 할지 정해놓고 구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걸리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오래 일하는 거죠. 아니면 보안업체 지원하시던가. 아니면 그런 거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 결정을 못하겠다고요. 그냥 다 지원해요. 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빨리 결정해요. 괜히 완벽한 거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뻑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회가 오는 거 있잖아요. 먼저 손을 잡아주는 쪽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일은 그럼 어디서 배우실 거예요? 도배는 경비는 내가 지원하면 바로 뭐 어떻게 뭐 넣을 수 있지만 도배는 어떻게 배우실 거예요? 도배는 학원 다녀야 되기 싶은데. 아, 아버지가 지금 판넬요. 아, 그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구나. 근데 지분 판넬은 좀 위험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돈은 되는데 그럼 도배를 배워요. 도배를. 도배는 그나마 나아요. 도배도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 낫습니다. 도배는 여자들도 하거든요. 지분 판넬도 나쁘진 않은데 지분 판넬이 좀 일이 위험해요. 저게. 본인도 일을 해봤을 거예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장비 착용하지 않아요. 그게 지분 판넬이 뭐냐 하면 왜 판넬 공장 지을 때 지붕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HB 올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 덮는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판넬로 이제 지붕 덮는 작업 그거 지붕 판넬이라는데 저게 돈은 돼요. 예, 돈은 됩니다. 해봐서 알겠지만 돈 많이 줘요. 근데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붕 이렇게 생각해봐. 지붕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 올라간 지붕 칸에도 한 3층 4층 높이 됩니다. 예, 덮기도 하고요. 뭐 자칫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도배를 배우는 게 좋을 거네. 도배를. 예. 경비는 솔직히 나이 먹고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비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배를 1, 반도체 2, 경비 3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정하고 나서 왜냐면 경비는 이미 지금 나이가 혹시나 한두 살 더 먹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경비는 맨 나중에 생각하시고 도배 같은 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뭐 님이 빚이 있다거나 뭐 나쁜 짓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님 말고 뭐 빚 있고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도 어깨 펴고 삽니다. 잠이 웃긴 게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어깨 피고 살고 착하게 사신 분들이 수그리고 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디님도 뭐 살면서 남한테 뭐 나쁜 짓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일이 크게 벌려가지고 막대한 채무를 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된 거야 그러면. 뭐 아픈 데도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남자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럽니까? 나이도 젊은데.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체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별다른 스펙이 없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요. 그건 맞아. 그래서 도배 배우는 거 나쁘지 않아. 도배 배우는 거. 네. 대신에 도배도 몸을 쓰는 일이니까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고 나서 관리 잘해야 될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디니?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님이 SNS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 할 겁니다.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 치고 제가 알기로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하죠. 그럼 누굴 걸 봐요? 나하고 비슷한 뭐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면 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그 친구들의 삶을 볼 거 아니야. 거기 보면 어때요? 다 잘 나가는 것 같죠.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나보다 돈 잘 버는 것 같잖아요. 사진상으로 보면. 근데 말 그대로 사진상의 모습이 다예요. 진짜 그 사람이 잘 나가는지, 그 사람이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인스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요. 도움 안 됩니다. 이미 그런 걸로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간디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불행한데 남들한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행복한 사진처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막상 행복한 사람은 인스타에 사진 안 올립니다. 저도 행복한데 이 행복한 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보여줍니까? 나만 간직하고 싶은데. 간디님 잘 들으세요. 좋은 것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공유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인스타도 나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좋은 걸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한데 이 불안한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행복한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 보지 마요.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그 인스타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행복한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사진 몇 장이 전부잖아.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 없죠. 이미 지금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도 오판이에요, 오판. 사진상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찍은 거지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하다 볼 수 없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진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 나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의 모습이 행복한 거지 사진에 행복하게 웃고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진은요, 우울증 환자도 그렇게 찍을 수 있어. 웃으면서. 입가에 미소 번지면서 사진 찍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우울증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인스타 같은 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인스타에 있는 모습을 그 사람의 전체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막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속 알맹이 까보면 님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감추기 위해서 행복한 사진들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스타에 있는 거 믿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간디니 나이대 사람들은요, 진짜 모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진짜 내 모습, 내 현실적인 모습을 공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가시적인 모습만 공유합니다. 인스타는 그런 곳이야. 인스타는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시적인 모습, 나의 껍데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알맹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 알맹이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하다고 진짜 멀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히 그러니까 일단 뭐 그만두시나 고생했고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난 저 일이 맞지 않은 거야.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난 저 일하고 안 맞는 거야. 나한테 맞는 일이 있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해보면 돼. 걱정하지 마. 아직 젊으니까. 사지 멀쩡하고 내가 뭐 살면서 뭐 실패한 거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인생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딱 집어서 뭐 어떤 게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찾는 거니까. 그래도 본인이 앞으로 마인드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도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세상에 힘든 사람도 많다. 단지 아닌 척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배우려고 했던 거 하나씩 접근해 보세요.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가지시고 틈날 때 저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나 저 청계천 있으니까 거기도 한 바퀴 도시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집니다. 아무튼 간디님 앞으로 좀 저랑 약속합시다. 남자 대 남자로 약속. 앞으로 이렇게 좀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 말기로. 열심히 사시기로. 이미 서울 산다고 했잖아요. 서울이면 그래도 또 찾아보면 할 게 많아. 내가 몸을 쓰면. 이것저것 가리자면 할 게 많으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